59초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유한국당 박성효 대전광역시장 후보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바쁘죠. 네. 우리 시장님 후보께서는 이제 19대 국회의원도 지내셨고, 됐죠. 또 전 대전시 광역시장도 역임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박성효 후보님께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시게 된 그 변을 우리 시청자님께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사회자님께서 제 이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완전히 대전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공직생활도 하고 이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말로 완전 토백입니다. 그래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죠. 근데 지난 4년간 대전 시정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대전의 모습이 정체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퇴보한다고 볼 때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대전을 구하자. 이런 소신과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제가 이제 블로그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다리를 놓는 사람은 예. 자신이 건너기 위해서가 아니라 뒷사람을 위해 다리를 놓는다라는 말씀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올리셨는지. 자, 다리라는 것은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끊어진 공간을 이어주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기도 하고 세대간도 이어주고 계층간도 이어주는 그래서 다리라는 것이 어떤 분리된 것들을 이어주는 개념이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거를 놓는 이유가 우리 많은 시민과 미래를 위한 세대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지 자신이 그걸 하기 위해서 명단이나 표를 넣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이거 대학 다닐 때 행정법 서문에 나온 행정법 교과 서문에 나온 것을 아직 기억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올려놓으신 글이 상당히 많은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많은 의미를 감사합니다.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만 그때 했죠. 그렇죠. 저 사무관부터 계속 네, 해서 대전시에 근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험이 네. 우리 후보님께서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타 후보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다면 자랑좀 한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 시정이 녹록지 않은 넓은 분야입니다. 구정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규모나 내용이나 그렇습니다. 난이도 면에서. 그런 점에서 대전시를 끌고 가려면 대전시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아야 되고 구성원들의 행태나 그런 역량들을 잘 알아야 리더가 그 팀을 조직을 끌고 와서 시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전이 지금 위기라고 보는데 그런 위기에서 정말로 경험이 중요한 키가 아니겠는가 하는 점에서 매결하면 되지만 제가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타 후보님과 차별화될 차별화될 수 수 있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질문을 드린다면 지난 시절 우리 후보님께서 시장님으로 계실 때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어떤 책임자를 맡고 나서 공도 있고 화도 있겠습니다만 만족스럽지는 않겠죠. 하지만 일부 선거 결과가 말해줬듯이 시민들의 마음들을 다 사지 못한 그런 총체적인 책임이 저한테 있었고 또 저희 공직자들에게 좀 많은 일 중심으로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공직자들이 많이 어려워했다는 것을 이제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도 바뀌고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우리 함께하는 직원들에게 어떤 가족과 건강, 휴식 이런 개념들이 이제는 충분히 고려돼야 열정과 창의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되신다면 그때 경험을 삼아서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후보님께 이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현재 지방자치에 관한 토론이 많습니다. 사회에서.
좀 그동안의 지방자치와 앞으로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방 분권과 자치는 어떤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대학 다니는 시절에요. 네. 저희 그 당시에 속하였던 박동소 교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행정고시를 시험 공부할 때도 네. 그때도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계속 나왔는데 요즘도 그게 논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지방행정을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쉬움을 느끼는데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제도적, 헌법적 그런 틀을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를 하고자 하는 우리 주민들의 의식과 참여도가 높아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나 가끔 경험한 걸 보면 지방선거에 지방이 없습니다. 네. 붕어빵에 붕어 없듯이 전부 다 중앙정치 논리에만 휘둘려서 지방 인재를 뽑는 선거에 그의 대부분을 휘감습니다. 이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지방선거는 지난 4년간 어떤 당의 어떤 시장이 지방을 어떻게 끌고 왔는가에 대한 평가가 하나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적 이슈에 대해서 누가 끌고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시민들이 판단해서 심판하시는 일인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지난번에는 뭐 세월호 때문에 바람이 불었고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인기 높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휩쓸리고 하는 걸 보면서 왜 지방선거에 지방이 없나? 왜 중앙정치 논리에만 힘을 이나? 이렇게 되면은 지방자치는 요원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이 좀 인식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시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결과가 시장이 되신다면 이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를 위한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시다면 대표적으로 뭘 말씀하시죠? 지방자치에 대한 가장 큰 요소는 주민이 참여 의식과 네.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그 함께하는 공직자들의 그런 지방자치를 실천할 수 있는 무슨 마인드 또 정책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죠. 그래서 창의력, 지방의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참여를 이렇게 확대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항상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의 과정 아닙니까? 지난번 시장도 얼마나 경청과 소통을 강조했습니까? 근데 결과는 공동과 소청이었습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적 행위가 결과는 나타나야 됩니다, 행정은. 근데 뭐 소통위원회, 경청위원회 수없이 만들지만 그것이 일부는 편협된 일부분이 자기 목적을 끌고 가기 위한 요식행위 형태가 많이 보여진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이 도시를 위해서, 이 주민의 미래를 위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민의를 듣고 그걸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내는 이런 시스템, 이런 인식, 공감대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시민들과 같이 소통하는 당연하죠.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게 시간을 그건 뭐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후보님께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약과 관련 질문인데요. 전 시장님께서도 이제 제2의 지하철, 도시철도 예. 말씀을 하셨고 예. 여러 가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 DTX에 관한 네. 공약을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님 공약에 대해서. 아유 관심 좀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다양한 의견이 네, 나와야 네. 돼요. 그래서 최근 보면은 DTX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장님께서 추진해야 되실 DTX는 시관계자 같은 경우는 기본 계획부터 다시 수립해야 된다라는 점도 강조를 하고 있고 기재부 같은 경우는 DTX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지만 타당성 재조사를 다시 필요로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보행자 보호 혹은 그 사회 약자들의 교통 약자들의 보호 또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매연 문제라든지 또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고자 하는 대전 도심에서 시도심에서 이런 정책과 조금 궤를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것든지 100% 만족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고요. 또 100% 찬성한다는 걸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견해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걸 하는 기본 목적이 뭔가?
도시철도 2호선이 시장이 바뀌면서 계속 정책이 바뀌어왔다는 그런 인식을 시민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말만 질질 끌고 되는 거 아니냐 네. 하는 걱정. 또 노면으로 하면 다른 교통수단과 충돌 우려성, 정책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한 게 필드에서 느낀 그런 준비 여론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여몽철 시장이 주장하셨던 노상, 고가 자기부상 열차의 좋은 점, 또 권선택 시장이 그렇게 홍보했던 트램에 대한 장점 이런 것들을 좀 묶어가지고 이 속도를 좀 높이고 대중교통과의 어떤 충돌을 피하고 미래의 도시의 개발과 어떤 것을 여건을 좀 수용하는 이런 대원칙에서 서둘러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바탕에서 구상을 한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부 전문가들이 다른 의견 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뭐 더 이제 이게 제가 만약 시장이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전문가 의견과 힘을 의견을 들어서 정돈에 나가서 추진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부 단위의 진짜 뭐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그 개인 의견을 주는 경우도 처음 봤습니다. 네. 무슨 뭐 저희가 야당이라서 그런지 네. 뭐 그런 분위기 좀 느껴집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부정적인 의견을 자꾸 내면서 폄하시키려고 하는 네. 그런 느낌. 언제 어떤 공약에 대해서 종합부처 그 관계자가 그걸 논평을 했고 시 관계자가 논평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네. 선거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기재부 뭐 누구를 만났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적절치 않지 않는가. 트램으로 했을 때 평면으로 했을 때 이게 버스보다도 못하고 한다면 거의 뭐하러 합니까? 돈 들여서. 그거보다 훨씬 나아야죠. DTX는 이 속도감을 안정성, 정실성을 지하철 수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를 도심의 지하를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주요 포인트죠. 그러고서 이제 소외되었던 대덕구 중리나 전민동 또 테크노밸리 이어가서 장기적 신탄지 해갖고 충청권 철도망과 연결하는 이런 구상을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봐요. 거기서 필요하다면 설득도 해야 되고 지혜를 또 모으면서 약간 수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은 다 거칩니다만 기본 골격 구상이 맞느냐 틀리냐를 보고 추진해야죠. 그래서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제 과거에 뭐 영시장께서 추진하셨던 그렇죠. 그 부분의 장점과 노선거 있고 또 그걸로 이제 1조 3천억 범위 내에서 예탈 이미 받으셨잖아요.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우리가 도심에 적절한 걸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도시 발전 형태에 맞춰간다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는 지하화가 필요하고 그것도 그 사업 범위 내에서 한다면 무리 없이 추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뭐 장단점들을 살려서 당연히 시민에게 네. 좀 편리한 그건 교통수단을 필요하죠. 네, 네. 그리고 대중교통 체계를 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이번 질문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드립니다. 계속 드리고. 네네네. 앞서서도 뭐 중앙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이 지방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뭐 이런 있죠. 부분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현 정부가 대북 정책이나 그거 이런 것을 괜찮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상당히 맞아요. 많이 받는 것으로 희망.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우리 국민이라면 다 당연히. 함께 원하고 추진돼야 될 공감합니다. 네, 공감하는데 우리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 후보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주시죠. 지금 남북 화해 무드가 네. 이런 분위기상으로 굉장히 무르익었잖아요. 네. 우리가 다 바라는 통일의 길 어느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남북 문제에서 우리가 여러 번 겪어왔잖아요. 여러 번 속았죠. 그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영변에다가 뭐 원자 무슨 뭐 핵실험 불뚝 같은 거 부신다고 안 했다고 했는데 그에 더 강력한 무기들을 개발했잖아요. 이런 과거의 경험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은 맞지만 무조건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지만 반드시 검증해야 된다. 검증이 필요해요. 네. 그러고 저희는 보면 이런 표현이 맞나 몰라도 저기 희망적인 바다가 보인다고 해서 지금은 아까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니까 바다가 보인다고 해서 여기서 막 뛰어가면 그 가는 모래밭에 어디에 지뢰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고 뛰어가야지. 그것이 막 뛰어다니다가 그러면 사고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왜? 진지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 경험도 반드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들떠서 희망으로만 갈 일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방향은 맞되 반드시 검증과 철저한 사정을 거쳐서 또 후보의 대안을 맞추고 가야지. 이 들떠가지고 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거나 뒤통수 맞는 일이 생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박 시장님께서도 뭐 야당 후보로서 또 견제도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또 조언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더 많이 하시지 않겠어요? 네. 저희들이 무슨 남북 문제나 군사 문제에 대한 국제 문제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관심을 그래도 갖고 당연히 네, 지방이정 차원에서 네, 네. 이런 일이 잘 되면 남북 간에 이런 것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한 3가지 정도는 구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잘 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템을 한 3가지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기회에, 또 예.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드려야 될 시간이 된 것 오, 같습니다. 벌써요? 예. 네. 우리 박성희 후보님께서는 지난 시장 선거 때 또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네. 다 살면서 겪는 일이죠. 네. 예. 그런 제가 부분에서 그동안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하는 생각을 또 하셨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후보님께서 남은 기간 어떤 각오로 또 시민들에게 어떤 전략으로 다가가실 생각이신지 뭐 정리 좀 해주시죠. 제가 평생을 대전시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직장을 거기 살고 또 삶도 여기 살아왔습니다. 네. 당연히 애정이 남다를 수 있고 제가 시장직을 떠난 지 8년이 됐습니다만 안 지나서나 대전시 일에 대한 관심이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여기저기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곳도 다 다녀봤고 하지만 대전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어렵구나 하는 걸 느끼고 특히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민선 권 시장 시절에 재판으로 3년 반 호송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들이 많이 혼돈스러운 게 사실이죠. 이걸 빨리 바로잡고 우리 대전이 발전할 수 있는 도약대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후배들한테 후손들한테 큰 누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출발을 합니다. 지금은 대통령 선거도 아닙니다. 국회의원 뽑는 선거도 아닙니다. 이 지방 살림의 일꾼 지난 4년간 어떻게 했나 그 부분을 판단하고 이제 누구에게 새로운 4년을 맡길 건가 하는 판단을 해서 지방에 대한 경험과 열정, 애정을 갖고 있는 이제 저에게 기회를 좀 꼭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심정이죠. 늘 정책과 진정성으로 이 도시에 대한 애양심으로 시민들께 다가가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박성효 후보자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장 박성효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59초 TV 김영원의 직설 인터뷰였습니다.